자, 그럼 본격적으로 10.1 베를린에서 새로워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RAD 스튜디오 10.1 베를린을 요약을 해보면은 핵심 테마로는 새로운 설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유연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치 용량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개선된 네이티브 툴체인과 플랫폼 컴포넌트가 그 핵심적입니다. 자, 이 부분은 C++ 빌더와 델파이의 컴파일러부터 문법, 그리고 RTL, VCL, 파이어몽키 등등 다양한 기능과 문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지원 같은 경우에 띵포인트, 띵커넥트 등 새로운 개념과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게딧, 패키지 매니저 등을 통해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 기능으로는 개발자 생산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델파이 ID에서 폼이 분리되는 델파이 7에서 많이 기본으로 사용됐던 형태와 같이 폼이 분리되는 기능 등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품질, 성능, 안정성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특히 품질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이어닥 드라이버들의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새로운 설치인가? 자, 이전의 단일 인스톨러는 느리고 유연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전 버전까지 설치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루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됐을 것이고요. 자, 새로운 목표는 1시간 이내에 분단위로 설치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자, 필요한 플랫폼과 기능만 딱 선택해서 최소한의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초기 또는 사용 중에 필요한 플랫폼 또는 기능들을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좀 더 유연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나은 트라이얼을 사용할 수 있고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현대적인 평가판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설치 경험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설치를 한 이후에 플랫폼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최소한의 설치만으로 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모두 설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이제 플랫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게딧 기술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아래 오른쪽 그림 아래를 보시면은 다운로드 크기라든지 다운로드 시간 등등이 나와 있고 필요한 디스크의 용량 정보까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자, 오른쪽 탭을 보면은 추가 기능도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기능들만 선택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기존 설치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SO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ISO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티브 플랫폼의 향상된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D 스튜디오 10의 컴파일러에는 오브젝트 파스칼과 C++ 컴파일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컴파일러 모두 윈도우 32비트와 64비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C++ 32비트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이후에 LLVM 기반 32비트 C++ 컴파일러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자, 프로젝트 옵션을 통해서 LLVM 기반 또는 BCC 기반, 전통적인 BCC 기반 컴파일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가지 컴파일러 모두 Mac OS X 그리고 안드로이드 IRM V7 그리고 iOS도 IRM V7과 64비트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iOS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파스칼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C++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iOS 결과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오브젝트 파스칼과 C++ 컴파일러가 각각 7개씩 RAD 스튜디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C++ 네이티브 툴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클랭 플랫폼에서 클랭 3.3과 LLVM 3.3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C++ 11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파이 RTL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델파이 RTL에 대한 C++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시애틀 이후에는 람다를 지원을 해서 델파이 익명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렬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등에서 람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델파이 타입에 대한 STL 반복자를 지원하는데 범위기환 포 루프를 지원을 하게 됐고, STL 알고리즘을 수정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델파이 네이티브 툴체인 형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델파이 컴파일러가 모바일에서도 이제 UTF-8 스트링 타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바이트 문자에 대해서도 모바일에서도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드 페이지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문자열을 주고 주고받으면서 보관할 수 있는 로우 바이트 스트링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플랫폼에서 weak, unsafe, volatile 참조 속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모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컴포넌트 참조에 대해서도 weak에서 unsafe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모에서는 그 weak 그리고 unsafe, 이 unsafe에 대한 그 참조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ak와 unsafe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참조 속성이고요. 자, 인터페이스는 이 인터페이스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자동 그 참조 카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자동 참조 카운트라고 하면 ARC라는 거고요. 그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놓고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그런 객체를 어딘가에서 참조할 때 그 참조 카운트가 자동으로 증가가 되고, 그 참조하는 그 링크를 풀게 되면은 참조 카운트가 내려가면서 그 참조하는 곳이 참조 카운트가 0, 즉 참조하는 곳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인터페이스드 오브젝트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위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약한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하더라도 그 참조 카운트를 올리지 않아야 될 경우에는 이런 위크라는 그 참조 속성을 선언하면 되고요. 자, 반대로 unsafe 같은 경우에는 ARC 관리를 비활성화한 겁니다. 자, 안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RC 자동 참조 카운트 관리를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제하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객체를 해제하지 않으면은 메모리가 릭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코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iSimple 인터페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 이 두 개의 프로시저 메소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언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클래스와 비슷한 건데 선언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TObject1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드 오브젝트와 iSimple 인터페이스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소드를 구현을 했고요. 첫 번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show 메시지로 참조 카운트를 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변수 another object라는 곳에 그 파라미터로 넘어온 simple이라는 타입을 매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TObject1을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은 add object wrapper라는 그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순환 참조죠. 1에다 2를 참조하게 했고 2에다는 1을 참조하도록 이렇게 순환 참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ARC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ARC가 그 오토 레퍼런스 참조 카운트가 0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요 예제에서는 서로 이제 그 순환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얘를 사용하고 있는 그 참조하고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얘도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될 수가 없고 얘도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참조해서
서로 그 두 객체 모두 다 그 자동 해제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흔하지는 않지만 순환 참조를 할 경우에는 이런 위크 같은 경우에는 참조 카운트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 참조를 할 경우에는 위크 같은 속성을 줘야 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그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크를 주지 않을 경우,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자, 첫 번째 두 썸씽에서는 참조 카운트가 1, 그리고 두 번째 두 썸씽에서는 참조 카운트가 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그 메소드를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참조 카운트 1에 대한 참조 카운트는 하나가 해제가 돼서 참조 카운트가 1이 될 텐데 그 2에 있는 add object ref라는 메소드에서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참조 카운트는 1이 되기 때문에 그 해제가 되지 않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은 t object1 두 개가 릭이 발생했다라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위크 속성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썸씽에서는 여전히 이 원에 대한 참조 카운트가 1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상호 참조하는 그 참조 카운트가 위크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원에 대한 참조 카운트 1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OK를 누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메모리 릭이 발생을 하지가 않죠. 이렇게 릭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순환 참조할 때는 그 약한 참조로 참조 카운트를 올리지 않는 속성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엔 unsafe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요것처럼 자동 해제를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원에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증가가 되고요. 이 메소드를 빠져나오면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 이건 0이죠. 네. 이 기능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t 오브젝트 1을 생성을 해서 참조 카운트가 1이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메소드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참조 카운트가 0이 되고 자동 해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릭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다시 unsafe를 활성화한 경우에는 이 자동 증가 카운트 관리를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그 명시적으로 객체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unsafe ref 버튼 누르면은 OK 버튼이 누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는 t object 1 하나가 메모리 릭이 발생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그 weak와 unsafe 속성을 다시 보면은 자, 요 weak와 unsafe 볼라타일 참조 속성을 모든 플랫폼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 외의 RTL 기능들, 자, 그 빠르게 이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도록 tbuffered 파일 스트림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tstrings가 형성이 되었는데 tstrings를 상속받는 tstring 리스트라든지 기타 다양한 이제 그 하위 객체 클래스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all names, 옵션, add pair 등의 메소드가 추가가 되었는데 add pair 같은 경우에는 키와 밸류, 즉 name과 밸류 값을 한 방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메소드 등이 추가가 되었고요. all names도 뭐 그 이름과 밸류 값을 함께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메소드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 표현식이 강화가 되어 스트링 리플레이스와 포즈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새로운 기능 문서에 확인해 보니까 170kB의 그 정규 표현식 문서를 그 해석하는데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310배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110배 가량 빨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170kB에 대한 그 정규 표현식의 그 종류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이런 값은 변경될 수가 있지만 대폭 기능이 향상된 것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의 타임아웃과 기타 개선이 되어 있는데 커넥션 타임아웃과 리스폰스 타임아웃 등등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T버퍼드 파일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 3개가 있는데요. 쓰는 곳에는 스트림 라이터 가지고 text.txt에 헬로 월드를 첫 줄에 쓰고서 10만 줄의 헬로 그리고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반적인 T 파일 스트림을 사용해 가지고 쭉 한 바이트씩 읽어서 13 그 캐리 리턴이 오게 되면은 증가를 해서 전체 라인이 몇 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메소드를 작성을 하고서 스탑워치를 통해서 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일 스트림으로 동작한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는 T 버퍼드 파일 스트림을 통해서 이 동일한 동작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만 라인의 파일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일반 파일 스트림 가지고는 10만 라인을 읽었을 경우에는 1638, 즉 1.6초 정도가 걸렸고요. 자, 리드 버퍼드, 버퍼드 파일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15ms 나왔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자, 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 1.5초, 일반 파일 스트림 1.5초, 그리고 버퍼를 이용한 파일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5ms, 이렇게 대단한 성능 차이를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